임호선 국회의원이 발언 취지가 다르게 알려졌다며 최근 불출마설을 일축했습니다. 내란 재판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지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옥천에서 언강을 건너던 60대가 얼음이 깨지면서 숨졌습니다. 눈이 쌓여 얼음 상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는 밀려오는데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겹치자 지역 반발이 더욱 거셉니다. 청주시의회도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지사 선거가 달아오른 가운데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불출마 시사 발언을 했던 임호선 국회의원이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기자들을 찾아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열심히 싸워 압도적으로 승리해달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지난 주말 중부 3군 신년 인사회에서 임호선 국회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 불출마 선언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언론의 불출마 선언 보도와 관련해 임 의원은 MBC 충북과의 통화에서 불출마 선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일부만 발췌돼 뜻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임 의원은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제가 출마하겠다고도 말했고 이는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충북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을 위해 불출마와 출마를 비롯한 어떠한 역할과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론된 후보들로 승리가 불투명하다면 구원투수처럼 전략공천으로 등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야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변호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도청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현 충북 도정에 대해 지지율도 우호적이지 않고 도민 실망도 크다며 같은 당인 현 지사를 혹평하면서 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 당의 승리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본격 행보는 선거 일정에 따라 조만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2월 3일이니까 그 일정에 절대적 속박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일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자 5.18 계엄과는 다르다는 등 변호인으로서의 주장은 한결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출마 선언을 예고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이해찬 전 총리 추모를 위해 다음 달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현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 수립과 여론조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주로 재선 국회의원이 맡아왔습니다. 초선이지만 당내 전략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의원은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능한 정당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구 전 진천군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진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의원은 개발 우선의 군정에서 삶 우선의 군정으로 전환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천읍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5대와 6대 진천군 의원을 지냈습니다. 언강 위를 걷던 60대 남성이 깨진 얼음 속으로 빠져 숨졌습니다. 낮에 기온이 올라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 사고 현장 주변을 돌아보니 얼음 낚시가 한창이었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말리는데 그때뿐이라고 합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강 표면에 사람 한 명 빠질 정도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제 오전 60대 남성이 수심 10m인 얼음 강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고무보트를 타고 강 건너 농막을 오갔는데 강이 통째로 얼어붙자 강 위를 걸어가다 얼음이 깨져 사고가 난 겁니다. 170m 정도를 건너 단 10여 미터를 남긴 지점이었습니다. 언강 표면이 눈으로 덮여 있어 얼음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가 난 곳입니다. 군데군데 깨진 얼음 파편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꽝꽝 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곳에 따라 얼음이 녹은 부분도 있어 위험합니다. 이 연강을 걸어서 건넌 사람은 숨진 60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얼음 위로 다니시죠. 얼음 위로 며칠간 그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그 얼음이 좀 제법 두껍게 얼긴 했지만 사람이 건너 다닐 정도로 안전하지는 저도 아는 것 같아가지고. 사고가 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인근의 한 저수지를 가보니 텐트를 치고 얼음을 깬 얼음 낚시객들이 수십 명입니다. 저수지 진입과 낚시를 금지하는 현수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방과 지자체가 말리고 있지만 말하면 그때뿐입니다. 이 정도 10cm 이상이면 어느 주사라 괜찮을 거예요. 물론 우리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밤에 주말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텐트가 건 한 20개 쳐 있었어요. 지난 3번의 겨울철, 충북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115건. 월 평균 12건이니까 2, 3일에 한 번 꼴입니다. 연평균 한 500여 건의 이런 동계 순환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10% 가까이 한 50여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얼음 낚시라든가 얼음놀이를 하시 들어갈 때는 개인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소방당국은 얼음 두께가 얇아도 당장 깨지지 않아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이번 달 2주차에는 548명을 기록해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환자의 6살 이하 영유아 비중이 40%를 넘는 만큼 어린이집을 비롯한 영유아 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 전체의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전 충남 통합은 대전 충남만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충청권 전체의 합의가 없으면 분열과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년간 예산과 노력을 투입한 충청광역연합이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충청권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는 밀려 들어오는데 정작 지역에서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더해지자 지역의 반발이 들불처럼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의회도 공개 반발을 쏟아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연 청주시 의회. 본회의장은 시작부터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두고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타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시의회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현행 반입협력금 제도로는 민간업체가 들여오는 수도권 쓰레기를 막을 수 없고 소각업체가 허가량보다 더 태우는 꼼수도 제재하기 어렵단 겁니다. 시의회는 지자체장이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민간 반입 물량에도 협력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처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반입 협력금을 민간 소각시설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쓰레기 못지않게 송전탑 역시 청주가 마주한 또 다른 난제입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충북에만 무려 34개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계속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좀 부의장님도 그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송전선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도 거기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오고 또 이 송전선로도 수도권 전기 증설을 위해서 우리 지방에서는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의 분노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떠넘기고 전기는 가져가겠다는 수도권 행태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연일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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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쓰레기 반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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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가 커지자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이 맞지만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설득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돼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쓰레기 반입을 막을 법 개정 요구와 송전선로 백지화 투쟁이 동시에 불붙은 상황. 수도권을 위한 희생 강요라는 반발 속에 쓰레기와 송전탑 문제에 한복판에 놓인 충북에선 당분간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국제선 비행기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폐식용유 등으로 만드는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를 섞어서 운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폐식용유를 구하기 어려워 항공권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스로 항공유를 만드는 데 성공해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쓰고 남은 폐식용유로 만든 친환경 연료, 지속가능 항공유를 섞은 비행기가 지난 2024년 국내에서 처음 하늘을 날았습니다. 내년부터 국제선 여객기에 SAF로 불리는 이런 연료를 1% 넘게 써야 하는데 문제는 기존 항공유의 3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주 원료인 폐식용유가 부족해져 생산 비용이 크게 치솟은 건데 항공권 가격마저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이런 친환경 항공연료를 만드는 길이 열렸습니다. 쓰레기가 썩을 때 나오는 메탄 등이 풍부한 가스를 깨끗한 액체 연료로 바꾼 겁니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가스 내 불순물은 거르고 자체 개발한 특수 촉매를 활용했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합성가스를 만들고 이 합성가스로부터 저희가 만드는 항공유를 전환하는. 파넬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는 방식으로 장비 크기를 기존 정유 방식의 10분의 1까지 줄여 거대한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바로 옆에 설치가 가능해 연료 생산에 드는 운송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매립지 가스나 바이오 가스나 재생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 중소규모로 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고 집적화된 공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항공유는 약 400만 톤. 연구진은 버려지는 가스를 모두 활용하면 연간 100만 톤의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며 오는 2030년까지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충북 이웃돕기 모금 실적을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탑이 15년 연속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어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목표액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많은 105억 5,500만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 100도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사랑의 온도탑은 새해 들어 하루 평균 1도 정도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100도 달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최근 도민들의 기부 참여가 늘면서 온도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희망나눔 캠페인은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옥천 대청호변의 국내 최장 출렁다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옥천군은 최근 대청호를 가로질러 장계 관광지와 달도지산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48억 원이 투입돼 36m 높이의 주탑 2개를 세우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옥천 출렁다리의 길이는 411.6m로 같은 방식의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보다 7.6m가 더 깁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음성군이 충북 혁신도시 인근 민간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을 강화합니다.
음성구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10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본성지구 외 880세대 규모의 아파트 착공이 예정된 데 이어 1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신돈지구에도 2,380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